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끝없는 전쟁과 혼란의 시대. 당신에게 두 가지 선택지가 주어집니다. 하나는 권력의 정점에 올라 모두의 숭배를 받는 삶. 다른 하나는 세상의 번잡함을 훌훌 털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삶. 당신이라면 뭘 택하시겠어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한 철학자의 답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혼돈 속에서 가장 자유로웠던 영혼, 장자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장자 철학의 시작은요, 아주 유명한 이야기 하나, 그리고 하나의 근본적인 선택에서 출발합니다. 바로 꼬리 끄는 거북이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초나라 왕이 장자에게 사신을 보내서 나라의 정치를 맡아달라고 합니다. 오와, 당시로서는 모두가 꿈꾸던 재상의 자리였죠. 그런데 장자는 낚싯대를 쥔 채 돌아보지도 않고 이렇게 묻습니다. 죽어서 뼈만 남아 묘당에서 숭배받는 신성한 거북이가 있다고 들었소. 그 거북은 과연 그렇게 숭배받기를 원했을까요? 아니면 살아서 진흙탕 속에서 꼬리를 질질 끌며 다니기를 원했을까요? 사신들은 당연히 살아서 꼬리 끌기를 바랐을 거라고 대답했죠. 그러자 장자가 말합니다. 그럼 돌아가시오. 나 또한 진흙 속에서 꼬리를 끌며 살겠소. 장자가 살았던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요. 기원전 403년부터 221년까지 이어진 전국시대. 이름만 들어도 아시겠죠? 말 그대로 매일매일이 전쟁이었던 그런 혼돈의 시기였습니다. 그의 철학은 이처럼 폭력적이고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세상에 대한 하나의 응답이었던 셈이죠. 세속적인 성공을 거부하고 마음의 자유를 택한 그의 선택은 바로 이 시대적 배경 속에서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장자가 그토록 추구했던 자유로운 정신의 세계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볼까요? 그의 핵심 사상 중 하나는 바로 우리가 얼마나 좁은 관점에 갇혀 있는지를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도 우물안 개구리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장자가 바로 이 유명한 비유를 듭니다. 자기가 아는 저 조그만 우물이 세상의 전부라고 믿는 개구리처럼 우리 역시 자신의 경험과 기준이라는 좁은 우물에 갇혀서 세상을 판단하기 쉽다는 거죠. 자, 이 두 그림을 보세요. 정말 극명하게 다르죠? 장자는 세상을 보는 눈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해요. 왼쪽은 사물의 관점, 즉 내 입장에서만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내가 귀하고 남은 하찮아 보이겠죠. 반면에 오른쪽은 도의 관점입니다. 우주 전체의 입장에서 보면 귀하고 천한 구분 자체가 없어져요. 모든 다름을 그대로 인정하게 되는 거죠. 장자는 우리에게 이 거대한 바다의 시선, 도의 시선을 가지라고 권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거대한 관점, 도라는 게 대체 뭘까요? 장자 철학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죠.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장자는요, 이 온 우주가 기라는 살아 움직이는 에너지로 가득 차 있다고 봤어요. 그리고 도는 뭐냐면 바로 그 기가 모였다 흩어졌다 하는 자연스러운 흐름, 그 과정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어떤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주 만물이 따르는 거대한 길이자 원리인 셈이죠. 자, 그럼 이 세 가지 개념 한번 정리해 볼게요. 기는 모든 걸 만드는 근원적인 에너지. 도는 그 에너지가 움직이는 우주의 큰 길, 큰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덕은 그 거대한 도가 우리 각자에게 또 삶을 하나하나에 깃든 고유한 모습, 그 존재만의 특별한 본성을 말합니다. 도가 어디에 있냐? 누가 이렇게 물어봤나 봐요. 그랬더니 장자가 뭐라고 답했는지 아세요? 똥이나 오줌에도 있소이다. 와우, 진짜 파격적이죠?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도는 성스럽고 대단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장 하찮고 더럽다고 여기는 곳에도 똑같이 흐르고 있다는 걸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는 거죠. 세상 모든 것에 도가 깃들어 있다면 우리가 저건 쓸모없어 라고 하는 것들은 어떨까요? 여기서 장자의 정말 기가 막힌 역설적인 지혜가 나옵니다. 장자가 어떤 거대한 나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나무는 줄기가 너무 울퉁불퉁하고 가지가 뒤틀려서 목수들 눈에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쓸모없음 덕분에 이 나무는 도끼에 베이지 않고 오랜 세월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었던 겁니다. 어때요? 세상의 기준에서 단점이었던 게 오히려 생존의 이유가 되어준 셈이죠. 이 쓸모없는 나무 이야기가 바로 양생, 즉 생명을 기르는 기술과 곧바로 이어집니다.
양생. 이게 그냥 몸 건강하게 오래 살자는 게 아니에요. 다툼 많고 시끄러운 이 세상 속에서 괜히 잘난 척하지 않고 세상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조용히 나를 지켜나가는 지혜, 그게 바로 양생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일 수도 있겠네요. 갈등과 나 자신에 대한 아주 강력한 비유, 빈 배의 지혜입니다. 상황을 한번 그려보세요. 여러분이 배를 타고 강을 건너고 있어요. 그런데 저쪽에서 배 한 척이 쿵 하고 와서 부딪힙니다. 근데 보니까 아무도 안 탄 빈 배예요. 그럼 어떠세요? 아마 성질 급한 사람이라도 에이, 재수없네 하고 말겠죠. 굳이 화를 내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배에 사람이 타고 있었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당장 소리 지를 겁니다. 야, 배 좀 똑바로 몰아. 한두 번 말해서 안 들으면 온갖 험한 말이 다 나오겠죠. 자, 보세요. 똑같이 배가 부딪혔는데 왜 우리 반응은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일까요?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를 화나게 한 건 배가 부딪혔다는 사건 그 자체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 배 안에 있던 사람, 즉 나와는 다른 또 다른 자아가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장자가 이렇게 묻는 겁니다. 만약 우리 스스로를 저 빈 배처럼 텅 비우고 세상을 살아간다면 과연 누가 우리를 해칠 수 있겠냐고 말이죠. 모든 갈등의 원인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나라는 생각, 그 아집에 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정말 깊은 가르침입니다. 장자는 어느 날 꿈을 꿨는데 헐헐 나는 나비가 된 거예요. 너무 즐겁게 날아다니다가 잠에서 깼죠. 깨고 나니 헷갈리는 겁니다. 내가 꿈에서 나비가 된 걸까? 아니면 지금의 내가 사실은 나비가 꾸고 있는 꿈이 아닐까? 이 이야기는요, 나라는 고정된 틀에서 벗어나서 세상 모든 것과 하나가 되는 그 자유로운 경지를 상징합니다. 꼬리 끄는 거북이로 시작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초월의 이미지로 그의 철학이 완성되는 거죠. 240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을 건너서 장자가 오늘 우리에게 인사를 건네는 것 같습니다. 정답을 주는 게 아니라요. 그냥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보면서 한번 돌아보라고, 괜찮다고 다독여주는 그런 따뜻한 위로 같아요. 벗들여 강화해서 잘들 지내시기를